안녕하세요. 융달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오늘은 눈썹화 거상 수술 시 수술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눈썹화 거상 수술은 주로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시행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수술이 아닌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인 컨센서스가 적은 수술이라 그런지 수술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존재하고 그 때문에 수술에 대한 오해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유튜브와 같은 채널 등에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견을 올리는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오해가 더욱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눈썹화 거상 수술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서 눈썹화 거상 수술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눈썹화 거상 수술 역시 수술 디자인이 틀리면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오늘은 눈썹화 거상 수술의 디자인이 잘못되어 생길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관련 연구 논문과 함께 실제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디자인의 예로는 눈썹화 거상 수술 시에 눈의 바깥쪽 위주로만 거상을 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게 되면 눈꺼풀이 처지는데요. 눈썹을 매달고 있는 인대의 바깥쪽이 좀 더 느슨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 눈꺼풀이 더 처지게 되면서 그림과 같이 삼각형 눈 모양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원에서 눈썹화 거상 수술은 눈의 바깥쪽 처짐을 올리는 수술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처짐 증상은 비단 눈의 바깥쪽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눈의 앞쪽까지 처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눈의 바깥쪽만 거상을 해주면 여러가지 이상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깥쪽만 거상되게 되면 당겨진 방향으로 사선주름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상이 안 좋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눈의 바깥쪽 위주로 거상을 하게 되면 인상이 바뀌는 것과 함께 눈의 앞쪽 처짐이 그대로 남게 돼서 그 결과 미용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린 바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눈썹화 거상은 뒤쪽 위주로 거상을 하는 수술이다 라고 설명하는 병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실게요. 이 케이스는 타 병원에서 눈의 바깥쪽 위주로 거상을 받으신 환자분인데요. 수술 초기부터 사선주름이 관찰되고요. 쌍꺼풀의 뒤쪽이 위쪽으로 치켜 올라가서 인상이 사나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많은 병원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라는 설명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수술 후 1년이 지난 사진을 보더라도 치켜 올라간 쌍꺼풀이 내려오지 않고 수술 직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수술 디자인을 잘못해서 안 좋은 결과가 생긴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관련 연구 논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을 권하고 있을까요? 눈썹화 거상 수술은 1976년 닥터 파키스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는데요. 수술 디자인 역시 초기 수술 방법으로부터 많은 발전이 있어 왔어요. 물론 최근에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눈의 뒤쪽만 거상하는 방법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눈의 바깥쪽 위주로 거상해서 수술하는 방법은 비교적 과거인 2010년도 이전 논문에서 많이 언급된 방법임을 알 수가 있고요. 비교적 최신 논문인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과거 방식으로 수술할 때 생기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눈의 앞쪽까지 거상이 되도록 디자인을 수정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눈의 바깥쪽 위주로 거상을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가지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들 최신 논문을 보면 절개선도 뒤쪽만 거상하는 방법에서 눈의 앞쪽까지 연장을 해서 앞쪽까지 거상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눈의 앞쪽까지 거상이 되도록 특별한 모양의 절개 디자인까지 고안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셀라에서는 과거부터 눈썹 앞쪽까지 골고루 거상이 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오고 있는데요. 눈썹 앞쪽까지 거상이 될 때 생길 수 있는 흉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절개선이 앞쪽까지 길어지는 경우에 흉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으니까 과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잘못된 디자인의 예는 눈썹에서 너무 멀리 절개를 하는 경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눈썹의 잔털까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눈썹에서 상당히 멀리 절개를 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요. 원래
눈썹화 거상 수술은 눈썹의 바로 아래에 절개를 해줘야 흉터가 가장 적게 보이는 수술이에요. 작은 눈썹까지 잘라내지 않으려고 눈썹에서 멀리 떨어져서 절개를 하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흉터가 심하게 남게 되는데요. 수술을 할 때에는 최대한 눈썹에 바짝 붙여서 절개를 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썹의 모양이 비교적 가지런한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눈썹의 아래에 바짝 붙여서 절개 디자인을 하면 되는데요. 이 케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썹의 모양이 넓고 잔털이 많은 경우에 모근을 전부 보호하려고 눈썹에서 멀리 떨어져서 절개를 하게 되면 앞서 보여드린 사례와 같이 흉터가 심하게 보이게 되죠. 따라서 이런 모양의 눈썹에서는 일부 잔털들을 희생시키고 굵은 모발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해줘야 수술 후에 눈썹 모양도 좋아지고 흉터도 잘 보이지 않게 되죠. 비슷한 사례인데요. 수술 전에 눈썹 모양을 보면 앞쪽에는 굵은 모발이 존재하고요. 뒤쪽으로 가면서 잔털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그런 눈썹의 모양이에요. 이러한 눈썹의 경우에는 빨간색 라인처럼 잔털을 따라 절개선을 디자인하게 되면 수술 후에 흉터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개하면 안 되고요. 파란색 라인처럼 굵은 모발을 기준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좋아요. 파란색 라인처럼 굵은 모발을 기준으로 절개를 하면서 일부 잔털들은 희생을 시켜서 수술해주게 되면 눈썹의 모양면이나 흉터면에서 훨씬 결과가 우수한데요. 지저분하게 넓게 퍼져있던 눈썹도 정리가 돼서 눈썹 모양도 좋아지고 절개선 역시 저긴장 라인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흉터도 더 적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디자인 오류는 눈썹화 거상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정하고자 추가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예요. 눈썹화 거상 수술이 잘못돼서 생기는 결과를 교정하기 위해서 상안검 성형수술을 불필요하게 권한다든가 눈의 앞쪽 거상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위트임을 권하는 병원들이 덜어 있는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이 눈의 앞쪽까지 충분히 거상되도록 시행이 되면 상당수의 불필요한 추가 수술이 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눈썹화 거상 수술의 디자인이 잘못되는 바람에 생기는 문제를 교정하고자 추가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적절한 디자인으로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게 되면 이러한 추가적인 수술 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네 번째 잘못된 디자인의 사례는 눈썹을 넘어서 절개를 하지 못하고 흉터가 걱정돼서 눈썹이 있는 곳에만 절개를 디자인하는 것이에요. 눈썹이 있는 곳에만 조직을 거상하게 되면 눈의 가운데 부분만 과도하게 거상되기 때문에 쌍꺼풀 중간 부분이 올라가는 모양이 되거나 눈의 바깥쪽 처짐의 개선이 부족할 수가 있게 돼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개선이 충분히 길어지지 못하고 눈썹 아래에서만 거상을 하게 되면 눈썹 중간 부분이 가장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쌍꺼풀 중간 부분이 위로 치켜 올라가서 눈 모양이 이상해진다든가 눈썹 바깥쪽까지 거상이 안 되기 때문에 눈썹 바깥쪽 처짐이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죠. 실제로 눈썹 바깥쪽까지 절개선을 연장하더라도 흉터는 미미한 수준까지 흐려지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 수술을 디자인할 때에는 눈썹을 기준으로 디자인해서는 안 되고요. 처진 눈꺼풀 피부를 개선시키는 모양으로 수술을 디자인해야 돼요. 오늘은 눈썹화 거상 수술 시에 디자인이 잘못된 4가지 사례를 통해서 수술 시에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본원에서는 오랜 기간 임상 경험과 함께 과학적인 관련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신 지견에 대해서도 늘 연구하는 자세로 진료를 하고 있어요.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눈썹화 거상 수술 역시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려요. 혹시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